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7월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국물 없는 기자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세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호 장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왜 띵굴이라고 별명을 정했어요? 띵굴띵굴 하니까. 아, 그래요? 아, 귀여운 별명이었군요. 예, 그래요. 그걸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어? 나이. 30대까지는 참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50대가 돼가지고 띵구리가 뭐야. 좀. 아니, 근데 뭐, 띵구리 말고도, 똥구리, 뭐, 개구리 왕눈이, 호빵맨. 나이 50에 호빵맨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띵구리가 그나마 낫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때는 또 김정은도 있었어요. 워낙 우리가 저 분단현실이 엄혹하다 보니까 예, 김정은이라는 별명은 함부로 사실 제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 머리가 조금 더 길잖아요. 네. 약간 제가 반곱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있네요, 있어. 네, 약간 있습니다. 차마 있다고 말을 못했는데. 그래요. 예. 자, 또 한 분의 출연자가 있습니다. 바로 네. 윤석열 씨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기, 아이고, 좀 어깨 동무하고 계시네요. 예, 아니, 어깨동무아니네. 좀 풀샷으로 좀 다 같이. 보여주세요. 예, 아이고, 굉장히 장신이셨네. 다리가 기셔. 예. 다리였습니까, 이게? 다리였죠. 쩍벌다리. 아, 네네. 아유, 정말 참, 그, 나라라 만능 팔 있잖아. 만능 다리. 예. 네. 벌려라 만능 다리! 하면 이제 다리가 쫙 하고, 용산에서 아크로비스타까지 다리가 쫙. 네. 네, 그래요. 7월 하순을 향해 달려가면서 네. 구속을 막방을 향해 달려가는 네, 아주 좋아 빠르게 가. 예, 그래요.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족바가 지금 조합 빠르게 가고 있어요. 네. 지난 주간에 또 송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 많이 네.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송치가 됐어요. 아, 송치, 무슨 송치가 됐나요? 또? 이게 이제 송치가 뭐냐면 네. 옛날에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네. 이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 그렇죠. 네. 검찰에다가 이제 의견을 보내는 거였는데 요즘엔 바뀌어가지고 1차 수사권이 이제 경찰한테 경찰한테 넘어가다 있으니까. 보니까 1차 수사 결과 김용민이가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 포졸들이 그래서 송치가 됐다. 포졸들이 네네. 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국 총경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 다뤘습니다. 총경의 안건으로 한번 아, 글쎄 말이에요. 사안이라도 보내드리도록 예, 그래요. 뭐 제가 뭐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예, 뭐 어떤 입장인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정권은 무서워서 이런 일 못 하거든요. 이건 겁이 없어요. 5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겁이 없어요, 겁이. 아니, 예. 5년 권력도 아마 목사님한테 겁이 없다고 할 겁니다. 아니, 아까 우리 김용민 이사장이 네. 검찰에 송치됐다는 네. 보도를 접하고서 그 고현준 평론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고현준 평론가랑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이사장하고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네. 그래서 방송이 뭐냐 물어봤더니 방송이 뭔지 모르겠지만 송치된 사람과 무조건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방송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 친구가 방송을 했더라고. 예, 그래요. 뉴스 경장이라고, 뉴스 경장, 김용민의 뉴스 경장으로 팟캐스트 프로그램이 이제 곧 또 론칭될 예정입니다. 지금 집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데. 저주가 시작된다. 벌써 전경들이 온 모양입니다. 저분이 방귀를 낀 모양입니다. 네네. 방귀를 낀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했네요. 예, 네.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벙커원 교회에서 이 바 모양새의 우리 벙커원 교회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된 부분만 추려서 냈더니 대관 안내가 빠졌어요. 네네. 대관 안내. 이게 제일 일부러 중요한 기술 하시는 분들이 잡음을 넣으시네요. 대관 안내 부분에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벙커원 교회. 모든 김용민 TV 프로그램이 벙커원 교회에서 녹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 대관을 원하시는 분들 한 50에서 60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생파를 해도 되고요.
뭐 50명에서 교회에서 굳이. 60명 생팔하려면 네. 셀럽이어야겠네요. 네. 아니 친구가 60명은 안 됩니까? 아니 그 정도 여섯 명 되더라도 받기도 힘든데. 그래요. 생파를 할 때 그 정도 참석률을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친구들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친구는 이제 배우자만 남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자, 뭐, 여기, 벙커원교에서 또 자그마한 뭐 행사, 세미나, 북 콘서트 뭐 이런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요. 후물 없는 기자회. 오늘 또 한 주 동안의 미디어 이슈를 또 소상히 살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늘 우리 그랬듯이. 네. 예, 김묘성 저번에 팀장님. 네, 유튜브발 가짜뉴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관련해서 아사다마우의 그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더라고요. 네. 이런 가운데 김연아 선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오늘 또 소식이, 네. 전해졌어요. 네네. 아사다마오의 그 가짜뉴스의 후유증으로 네. 처음에 이것도 가짜뉴스인 줄 가짜 아니야? 알았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뭐 근데 되게 가짜 뉴스는 나쁜 뉴스만 나오지 네. 그렇게 좋은 뉴스는 가짜 뉴스로 다루지 않아요. 예. 그러나 저번에 다뤘던 그 K뉴스라고 했던 그 채널 있잖아요. 네. 그 채널이 계속해서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어. 올리는데 채널명을 계속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이고. 똑똑하네. 뉴스톡이라고 하는데 지금은요. 네. 현 시점에선 어. 바뀌었는데 나쁜 소식만 가짜뉴스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요. 김연아 선수의 결혼 소식도 가짜뉴스로 지금 하나 다뤘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이미 결혼식을 했네요. 결혼식 한 걸로 나옵니까? 네, 심지어 실제 영상에 포함됐다고 나옵니다. 아이고. 그리고 결혼식에는 BTS가 참석했다고. BTS가 참석을 했다고. 레이디 네. 가가와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대에 올랐다라는. 레이디 가가까지 왔어? 뭐야? 그 매체. 정말 아무 소리나 정말 막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댓글 다 사용 중지된 상태고요.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할 것 같은 느낌. 그죠. 앞으로 거기서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매체가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구속. 그 뉴스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만 건들고 있네요. 왜 연예인들만 건드려? 안 되지. 예.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구속. 네. 그 뉴스 한번 올려보면 저와 같이 송치될 겁니다. 네.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일 파티를. 그렇지. 빵 공기들을 만들어서. 빵 공기. 생일 파티를 가져서. 예. 네,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진정한 연대네요. 예. 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 파업 이야기 살짝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관련해서 회사 피해는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같은 뭐 파업의 본질적인 원인은 당연히 다루지 않았죠. 많은 매체들이. 조선일보가 어떤 매체인데 그런 걸 네. 다룹니까? 네. 예. 관련해서 또 이따 깊게 다루실 것 같은데 일단 사측의 부정확한 피해액, 손실 액수를 부각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더하는데 매몰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사측 추산으로 해서 8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어느 정도 언론이 정리가 된 모양새예요. 네네네. 그런데 7월 초반부터 중순까지 보니까요. 정말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손실액이. 조선일보는 7월 1일에 4천억 원대의 생산 손실이 났다라고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또 매일경제는 7월 11일에 그러니까 1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손실액이 3천억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기준이 달라져도 1,000억 원대가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국경제는 7월 12일인데 2,800억 원이 넘는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 하루마다 매출이 260억 원이 증발하고 있고 고정비 손실도 60억 원이 발생한다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실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장은 그대로 싫고 데이터의 어떤 근거? 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사들 보고 되게 웃겼던 게 하루에 하여튼 맥시멈 몇백억 매출 손해가 발생한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임금 인상을 해주고 네. 일을 하라고 현장에 투입시키면은 훨씬 줄죠. 매출이 확 손해가 확 줄어든단 말이야. 회사가 협상하면 될 텐데 왜 회사는 협상을 안 했냐 이거야. 회사가 협상을 안 한 책임을 물어야지 기본적으로. 회사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노동자한테 책임을 다 전가해요? 그것도 불확실한 근거로. 네. 손실 근거로. 맞습니다. 사측 손실 금액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왜곡을 하고 한겨레가 이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한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네.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가 7월 18일에 민노총 하청 파업이 47일 때 지속되면서 네. 대우조선 협력사 7곳이 네. 눈물에 줄폐업을 했다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 이제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노조 파업 때문에 음. 눈물에 줄폐업을 했다. 물론 거기에 직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긴 근데 했어요. 저 제목은 뭐 진짜 간접적인 네. 원인 뭐 끝 한도 끝도 없죠. 뭐. 그렇죠. 네. 간접적인 건 한도 끝도 없는데 직간접적이라는 워딩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 원인이 파업인 것처럼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사 명도 나열을 해요. 뭐 진형, 동광기업, 영일산업 요 세 군데는 지난 30일에 폐업을 했고 수오마린과 용광기업 3주는 오는 31일 그리고 해성기업은 8월 11일 파업을 할 예정인데 이게 바로 파업이 아니죠. 폐업을 할 예정인데 파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네. 하청업체 대표들도 만나서 반응을 실어요.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왜? 불법 파업 때문에. 정상 경영이 어렵게 됐다. 너무 막막하다라는 반응을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한겨레에서 이와 관련된 팩트체크 기사를 하나 내요. 네. 보면요. 대우조선의 110여 개 하청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폐업을 예고한 하청업체는 7개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파업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었다. 결국은 사실 뭐 파업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폐업 위기에 내몰린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구조적 문제를 팩트체크한 거죠. 근데 한겨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조선일보가 이렇게 내서 이걸 팩트체크한다라고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측이 주장하는 것을 팩트체크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요. 야, 얘네들은 뭐 이렇게 계속 사기를 치냐? 어떻게 좀 바뀌는 게 없어요. 개선되는 바가 없어.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불확실한 근거로 해가지고, 네. X도 뭐 지멋대로 그냥 하고, 그리고 뭐 원인도 지멋대로 그냥 거의 시나리오를 짜다시피. 아니 근데 진짜 난 솔직히 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번에 그 하청지회 노조 파업하는 걸 보면서 다 이제 노조 때문에 마치 엄청난 손실이 빚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요.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지금 외국계에다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고 네. 또 여러 기업한테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투입됐을 때 경영진이 그럼 성과를 냈느냐? 아니에요. 그냥 국민 세금 그대로 꼬라박았어요. 그 대우조선해양이 그때 뭐 했느냐? 다들 기억 나지 않습니까? 언론에 뭐 홍보하고 광고 내고 조선일보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송이영. 송이영. 네. 송이영이 대우조선이었지. 네, 대우조선. 나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네. 좀 그때 스폰서 돼달라 그랬었고. 그때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그 경영진 그리고 그때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여러 광고 뭐 협찬 홍보 이렇게 연관돼 있던 언론들 뭐 이 사람들 책임 없습니까 그러면? 네?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도 못 살렸다고. 네. 아이고 참 이런 나쁜 놈들 정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지배자로서 지배적 지위로서 국민들 머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언제 망할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머지않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조선일보가 기사 냈다고 뭐 세상이 바뀌거나 혹은 뭐 그게 의제가 되거나 그런 일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건데 뭐 글쎄요,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막 노조에 대한 비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보면 나쁜 신문이에요, 진짜.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때도 그렇고 좀 이따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진짜 나쁜 신문입니다. 네, 이런 신문을 보고 애들 뭐 신문 활용 교육 뭐라고 그럽니까? NIE. 네. 예. 애를 망치는 겁니다. 예, 애를 망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애를 망치는 교육은 하지 말아야지. 어? 애한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도 망치는 교육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은 좀 조선일보에 대한 유혹이 있을 법해요. 읽을 거리가 많으니까. 예, 거의 비슷한 그 구독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굳이 구독료인데 뭐. 봐야 한다면 네. 그걸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매일 꼼꼼히 보지만은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그리고 K뉴스에서 또 앞서서 보도를 하는 면도 있으니까 네. 이거 조선일보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돈이 아까워요. 그게 한 2만 원 됩니까? 요즘에 구독료가? 종이신문 그 정도 구독을 되죠. 안 해봐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말이죠. 종이신문이 이제 방송이 생기고 한 50년 지난 시점까지 신문을 통해서 새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가시면은 그 휴가지로 배달해 드리겠다. 그런 서비스가 있었죠.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신문이 쌓여봐. 그러면은 이 집은 지금 휴가를 갔구나. 놀러 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휴가지로 배달하겠다. 뭐 그랬었는데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그 배달망을 갖추고 있는 조선일보로서는 우리의 그 배달망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래 왔는데 이제는 뭐 개인 구독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 싶은데 우리 김효성 장군님은 집에서 안 봅니다. 안 봅니까? 꽤 된 것 같은데. 본 지는 얼마나 된 것 같습니다. 저 대학생 때, 대학생 한 때 보고 23년 전. 20년 그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비스순합니다. 롱타이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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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그때 뭐 여러 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한겨레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네. 그 배달을 해주시는 분이 금방 이 동네에 신문을 보는 집이 우리 집밖에. 네. 그래서 종종 그 못 오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배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쪽에 신문 보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 한겨레 신문 보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가지고. 네. 저는 수년 전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향신문을 끝으로 모든 종이신문의 정기 구독은 끊었습니다. 저는 2012년 4월에 끊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설에서 김용민 사퇴예요. 예. 내 이름이 사설에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때 바로 절독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신문 휴가지 배달을 검색해봤거든요. 동아일보가 이번에 하네요.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는 이렇게 하고요. 거기는 아직 좀 유통망이 좀 넓어서 그게 휴가 가능할 가시는 거예요. 곳으로 신문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좋아할까? 됐다고. 그래요. 그 텐트 앞에 놔주는 건가? 캠핑을 하게 되면? 예. 몇 번 텐트 앞으로.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신문이 잘 나가던 시절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어제 그 이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네. 네. 그 다큐멘터리. 네. 감독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 네. 상영을 했는데 그때는 그 영화 제작자시고 또 오셨어. 뭐 오시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가깝다고 집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이 언론은 왜 이렇게 망가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은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대중을 상대로 해서 기사를 쓰지 않는다. 대중을 상대로 해서 무슨 논설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돈을 주는 광고주, 재벌 또는 정부 그들을 상대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대중은 아웃 오브 안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위한 그러니까 대중을 위한 글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중 추수주의라고 하잖아요. 대중에 영합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중을 쌩깐다는 거는 대중들로부터 내 글이 내 기사가 내 논설이 웃음거리가 돼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야. 오로지 돈 주는 사람들 그들의 구미에 맞는 기사만 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사실은 이 신문들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이 기사가 이 논설이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돼서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그 기대로 사실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읽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대중적인 어떤 영향력도 전혀 없고 그러면
뭐하러 거기다 돈을 줍니까? 이제 그 시대로 좀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기업들이 주잖아. 그 기업들도 말이에요. 자기를 빨아준다고 한들 이게 대중들에게 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세게 지원해 줄 거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사 한 번 나면은 가판에 이 기사가 실리고 내일 아침에 배달판으로 이 가정에 이렇게 배달이 된다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런 공포심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뭐 가판에 실리든지 뭐 저기 배달판에 실리든지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 시장은 이제 거의 그 낭떠러지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신문은 그렇지만 이제 뉴스라는 이 텍스트 자체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게 현실이긴 해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얘기고 이제는 저 솔직히 얘기해서 그 3월 대선 이후로 뉴스를 안 봤어요. 뉴스를 안 봐. 그럼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고 이슈를 아느냐? 네. 내가 늘 들어가는 커뮤니티 가서 사람들이 퍼오는 기사 어. 그것만 봐. 그리고 저 SNS에 내 팔로워들이 올리는 기사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거지. 유통을 어디로 하느냐가 다른 거지. 네. 어쨌든 그렇죠. 뉴스라는 것 자체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음. 근데 솔직히 뭐 뉴스가 지금 완전 공짜니까. 이제 지금 이제 공짜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거죠. 사실 뭐 그러면 그렇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이 신문이라든지 좀 이런 좀 구형 플랫폼으로는 뭐 이미 다 한계가 온 것 같고. 예. 이제 아까 좀 얘기하셨듯이 누가 이제 기사를 쓰면은 좀 그걸 어떻게 잘 뭐 큐레이팅이 된다든지 뭐 추천이 그렇지. 된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뉴스 유통이 음. 앞으로는 좀 더 되지 않을까. 네. 이 김용민이가 지금 저기 운영하고 있는 김용민 TV가 뭐 뉴스를 하진 않잖아요. 좀 여기서 이제 이슈를 갖고 재해석하고 뭐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잖아. 이런 걸로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좀 뭐랄까 한계이자 또 우려할 지점은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어? 알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이렇게 믿어버리는 이런 일들. 매몰되는. 예. 그 시장에서 지금 저기 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그 시장에서 이제 기생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야 뭐 원래부터 좀 작은 규모니까 그랬지만 대형 매체들 자기들이 기사를 쓰면은 다음 날 여론이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자들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확신 편향을 제일 많이 이용한 게 뭐 조선일보죠. 뭐 그렇지. 대형 신문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왔고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도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시선에서 그렇게 가짜 팩트까지 끌어들이면서 좀 이렇게 좀 이 파업을 좀 호도하고 뭐 여론몰이하고 좀 이래왔던 건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그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자기 관련해서 뭐 기사가 났는데 명백한 허위야. 명백한 허위. 명백한 허위가 좀 자잘해도 기본적으로 뉴스는 정확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저기 언론중재위원회 가시면 다 뵙게 됩니다. 또 유리하게 판결해줘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소소하게도 귀찮긴 해요, 사실은. 가가지고 시간 내서 그냥 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치고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언론들을 좀 훈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들을 계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이제 사실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언론이 보도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바로 잡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신문에서 김용민이가 2012년 총선 때 나가가지고, 네. 그 막말 파문 때문에 중도 사퇴했다. 이런 걸 사설에 실은 신문이 있었어요. 중도 사태는 아니었는데. 중도 사퇴 안 했지. 끝까지 갔다가, 더 개망신을 당했지. 근데, 그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 언론들이 날 그동안 괴롭힌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언론중재위, 걸었더니,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합의를 볼 뻔했는데 제가 10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결. 그냥 그 저기, 조정 조정 불성립. 불성립이 됐어요. 100만 원 받을 걸. 날렸네요. 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아예 그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거기서 허용 가능한 액수로 해가지고 저쪽도 받을 수 있는 액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원래 중재위 차원에서 액수를 그렇게
한 결정을 잘 안 내립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명백한 100만 원을 네. 명시적으로 중재위 차원에서 박았다는 거는 중재위가 봤을 때 확실하게 확실한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책임 안 지려고 손 털고 그냥 법원으로 넘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중재위도 뭐 무슨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그쵸. 가짜, 네. 허위 사실, 그게 뭐 실수든 고의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해요. 그래서 법원 가는 것보다도 네. 언론중재위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 원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깝습니다. 예. 그렇게 명백한 게 이 없었는데. 대관 한번 안 해도 되는데 그거 받았으면. 알겠어 말입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뭐 바로 이어서 그 얘기해 주시죠. 네, 조선일보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일단 네, 압수수색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경찰청 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5일에 조선일보 본사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 IS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IS는 대체 그 뭡니까?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 조선 이슬람 스테이트? 이렇게 또 붙네요. 네. 저는 IS. 저도 IS 사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해 3월 이 조선일보를 고발한 데에 따른 건데요. 이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 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 그렇지. 네, 이거였고 조선일보 그리고 한국 ABC협회를 사기 혐의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요걸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이제 배당이 된 경찰로 이제 갔는데 이 고발을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수사 필요에 따라서 뭐 압수수색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네, 일이죠. 게다가 또 이 조선일보의 혐의가 그 어떻게 보면 좀 나라 돈을 슈킹한 좀 중대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뭐 나라에서 주는 광고비가 아니라면은 뭐 그냥 조선일보에 또 위세도 있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이게 나라 돈을 아니면 뭐- 받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빼박입니다. 근데 뭐 그 단위가 100억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수를 2배로 풀렸으니까 네. 지금 받은 정부 광고비의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슈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인가? 그게 조선일보가 밝힌 게 대략 한 ABC협회 기준으로 한 120만 부 네. 찍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문체부가 이거 실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한 60% 정도?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그 정도만 유료부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나머지는 그냥 네. 뭐 그냥 어디 계란, 가는 거다. 폐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유. 이제 뭐 그런 거죠. 62.99%네요. 유료부수 비율이. 원래 이제 그 ABC 협회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96%가 유료부수였는데 그렇지. 세계적인 네. 압도적인 부수죠. 뉴욕타임즈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일보가 어쨌든 그 하여튼 62.99그러니까 30%포인트 넘게 이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제 정부 광고비의 30%는 이제 슈킹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제 고발이 된 거고 당연히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번 압수수색에 좀 의아한 부분들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왜 지금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지. 네. 1년이 훌쩍 넘은.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에 고발이 들어갔고, 게다가 또 이 고발이 들어갔을 때가 문체부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의혹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정부 공식 기구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슈킹을 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그 수사를 펼치면 되니까 이게 그렇지. 이렇게 1년 넘게 걸릴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맞아요.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그 경찰에서 지난해 11월에 이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수색을 한다던가 또 이제 폐지업체도 압수수색을 했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변부터 이제 털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인 조선일보로 이제 슬슬 폐지업체. 올라갔다는 건데 네. 주변은 다 털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년 4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난해 11월이라고 해도 한 6개월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는 안 했냐 이거예요. 부담을 느껴서 그랬나? 조선일보라서? 그러면 우리 이제 시민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린 그런 직무유기지 일종의. 명목상으로는 일단 뭐 정부보다는 이제 경찰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찰에다가 야 조선일보 털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기류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조선일보를 지금 당연히 정의롭게 이렇게 털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기류와 문화가 있었다면은 그쵸.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대목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경찰청장이 지금 후보자이긴 네. 하지만 아무리 그냥 형식적인 차원의 압수수색이었다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조선일보 본진이잖아요. 본진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 경찰청장이 내정 상태인 거예요. 통과가 안 됐잖아요. 후보자잖아요. 그럼 이제 뭐 윤석열이가 시켰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대빵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압수수색 해가지고 조선일보랑 전면전을 할 경우는 너무 부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미디어오늘 정철은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전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먼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대. 그리고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상당히 의지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정상훈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거 갑자기 왜 했냐 이거지. 여러 해석이 나와요. 여러 해석이. 전 목적지가 따로 있다. 예, 그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정말 액션일 뿐이었고 무척게 막 떨어지고 있네요. 어허, 이런. 아,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저기 들켰다고? 들켰다고 지금? 지금 열불 낸 거야, 지금. 지금 이쪽을 치고 들어오고 자,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역시 예. 점점 좁혀지고 있네요. 야, 지금 강정진한 분위기야 지금. 네. 이거 울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뭐 울고 사실 있는 거 아니야? 울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울고 있어, 지금. 어느 네. 누구라도 다리를 저 정도로 벌리면 좁혀지기 마련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뭐 음. 다양한 해석이 있죠.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 그래도 지금 뭐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취임덕이라고 하죠. 취임덕 취임덕 조인트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왜냐면 있고. 이게 조중동이 좀 많이 세게 쳤잖아요. 네. TV조선 그 중에서 그렇죠. TV조선 네. 많이 쳤거든요. 음. 셋 다 상대하기는 좀 그러니까 조선일보 지금 ABC 협회 이것 때문에 이건 걸려 있는 수가 게 있으니까 아, 그냥 한번 압박 차원에서 친 거 아니냐는 해석이 있더라고. 그게 가장 합리적이야. 예. 이게 본보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얘기가 아니, 있고. 경찰청장도 없는데, 그야말로 총대를 맬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건 경찰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는 400%, 500%. 저도 요 해석에 상당히 좀 무게를 좀 싣는 편인데, 근데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 네. 결국은 이쪽은 하는 척 하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김영민 TV다. 아, 그 이제 조선도 털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쪽을 싹 털기 위해서. 나는 성상납 의심 그 발언으로 털고 있어요, 지금. 나는 상관없어. 전 목적지가 MBC다. MBC. 그러니까 이쪽이란 얘기가 있어요, 결국에.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죠. 3쿠션으로. 그렇죠. 아이고. 좁혀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난 전자라고 봅니다, 전자라고. 전 여태까지 MBC라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그럼 이제 3쿠션 할 것 같으면 왜 굳이 조선일보냐, 이거야. 너무 과대평가예요. 부담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뭔 일을 할 때 쿠션을 매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야, 이래, 그냥. 총으로 내려치는 총으로 그냥 이렇게 내리쳐. 그냥. 총경회의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네. 12.12 군사 쿠데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이 쓰리쿠션 이건 안 되는 선수구나. 견제구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 뭐 이제 그 MB 때나 뭐 이럴 때 같았으면 그렇죠. 여기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의 뭔가 뒤를 털어서 그쵸. 뭔가 다른 그렇죠. 얘기를 했을 텐데 외곽에서부터 치고 들어왔을 텐데. 네, 바로 도끼로 내려 찍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왜냐면 요즘 그랬다가는 그런 선수가 감옥 가거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의아한 것은 네. 조선일보가 왜 조용하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건 네. 무척 조용합니다. 그래서 MBC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아니니까 원래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겁나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언론사 압수수색이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 네, 절대 이제 왜냐면 흔한 일은 노조가 아니고. 한번 해야 되거든. 네. 신유해라도 해야 되거든. 네.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뭐, 조선일보 노조가 노조입니까? 그냥 나는. 요즘 또 임금 임금 인상. 인상 얘기할 때 찌찌뽕입니다. 임금 인상. 노조는 마스티다. 그렇죠. 그럴 때만. 그럴 때만. 선택적 노조. 근데 MBC를 털기 위해서 조선일보를 먼저 털었다. MBC가 이렇게 그 조선일보 같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이고 수없이 많은 촘촘한 또 공적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털어봐야 나올 게 없거든. 뭐 잡은 건수가 있으면은 그걸 털지.
윤석열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그 윤석열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뭐 예. 방문진에 야당 이사 3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가 걸릴 게 있었으면은 예. 좀 진작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예, 하고. 지금 저 조선일보한테 뭐 불편한 것도 있고 까불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그럼 보십시오. 예전에 그 조선일보 박근혜가 그래 다뤘잖아요. 네. 김진태 시켜가지고 사주까지 털 기세였잖아. 그때 바로 꼬랑지 내렸잖아요. 조선일보가.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는 것도 꼬랑지를 내렸다라고 보시나요? 아, 이거 오늘 사설 보셨나? 오늘 사설이요? 그 대우조선 아니 대우조선이 아니라 저 경찰 네. 경찰국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니까 그 걔네들을 지금 씹고 있어요. 중앙하고 동아는 다 씹고 있어가지고. 중앙하고 동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나름 조선일보와 비교했을 때는 중앙 동아는 약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완전 원사이드로 조지더라고. 그렇지. 아,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아, 지금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말을 이유로. 계속 끊어서. 네, 아닙니다. 뭐 같이 좀 얘기해보자고 얘기를 네. 가져온 거여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7월 20일에 더 팩트 단독 보도로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민원연이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7월 20일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21일까지 이 보도 자체가 30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그 드루킹 때 TV조선 기자가 이 드루킹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절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 그때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때 압수수색 들어간 이후에 이틀 동안 한 400 몇십 건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또 그때랑 좀 비교해보면은 그때 들어갈 때 또 맞고 막 네. 난리 났었잖아. 사람 짜고 난리 네. 났었었죠. 야, 거기서 보면서 그때 구호 외치는 사람. 네. 오, 진짜 그 학생운동 시절에 네. 이 한가닥 한 사람이야. 와, 구호의 이 딕션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후동등결. 그렇지. 뭐 그런 거야? 가 아니야. 이 8박자 구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네. 이게 8자 딱 맞춰서 떨어뜨리기도 어렵고, 그렇지. 발음도 쉬워야 되는데,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들도 보도 안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아예 이 얘기를 일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 네, 그것도 이걸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는 아니 거. 보수 우파들한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든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리고 이건 다른 언론들도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ABC 소속된 신문사들 중에서 뭐 한겨레 경향 몇몇 이제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보도를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요 얘기는 이제 자기들도 걸려 있으니까 최대한 좀 조용조용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 약간 그 정도 좀 얘기가 좀 앞서지 실제 않을까. 조선일보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일보에 또 저런 게 있어. 우리가 권력을 만드는데 말이야. 어떻게 윤석열 네가 5년짜리 정부가 겁도 없이 다른 정권은 겁나서 못합니다. 근데 이 정부는 겁이 없어요. 이런 마인드라고. 그런 마인드로. 그런 네. 마인드라고. 조선일보가.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검찰도 그렇고. 제 입이 이 다리만큼 벌어졌어요. 아니 조선일보는 우리가 권력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니들이 우리를 털어? 이런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고 보지 않아요. 혹은 뭐 그 권력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자기들을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권력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조선일보고 그런 생각에서 조금도 후퇴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 그런 조선일보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다는 건 정말 숨기고 싶은 이슈다. 이거는 부끄러워하는 이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억울한 일이다. 혹은 뭐 윤석열이가 3쿠션으로 MBC를 까기 위해서 자기들을 먼저 깠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더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후일을 위해서라도. 다음에 또 우리를 먼저 이렇게 3쿠션으로 까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깔려고 하면 너희들 X되는 거야. 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조선일보는. 근데 지금 조용히 넘어간 거는 정말 제대로 책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명쾌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 수사 결과는 이 조선일보 쪽이 굉장히 좀 불리하게 나와야지. 예.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는. 혹은 뭐 좀 나름대로 또 그 물밑에서 또 서로 이제 뭐 오가는 뭐 또 이제 거래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경찰국은 없어야 돼요. 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생기는 순간 야 조선일보 그 사건은 이제 좀 톤다운 해라 야. 그렇게 시비 되겠죠. 걸지 마라. 네.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유의미하게 지금
저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데 뭐 이상민 장관이 밀어붙여가지고 이걸 계속 강행을 한다. 그랬을 때 요 조선일보 본진, 요 압수수색 건, 요거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본진까지 털었는데 흐지부지 된다. 그러면 찍어 누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조선일보 참, 책 잡혔네요. 윤석열 때 이런 굳은꼴을 볼 줄은 자기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게요. 네. 이 압수수색이 진짜 흔한 일이 아닌데. 네, 문재인 네. 정권이 그리울 겁니다. 조선일보가. 그렇잖아요. 내피셜인데 거의 조선일보 출신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강인선 대변인도 네. 그렇고 법조 출입했던 기사도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선일보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좀 뭐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아니 퇴사한 사람들이 왜 자기 친정한테 저 뭐 추궁을 당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지. 아니 형님 예전에 그 허문도라고 아시지? 네. 쓰리허 허문도. 허삼수. 허문도가 조선일보 있을 때 좀 그 뭐랄까 홀대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 대한 정말 그 뭐랄까 악감정이 있었는데 전두환이가 들어서고 전두환이 밑에 들어가서 언론 정책을 다루게 됐단 말이지. 그때 그 누구야 방일영인가 방우영인가 그때 사주가 아이고 어떤 미친놈이 우리 허문도 장관을 이렇게 괴롭혔냐고 그랬었다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웃음만 납니다 정말. 예. 아니 그만두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응? 그만두면 끝이지. 안 그래? 그렇죠. 예. 미디어 오늘을 위해 봉사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잖아. 그런 거야. 그냥. 전 띵구리를 위해 봉사. 예, 그렇지. 같이 저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한 거고 나올 때는 나와서는 또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건데 물론 이제 조선일보에 있었다는 배경 때문에 자기가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친정에 대해 뭐 일말의 고마운 마음이 가겠죠.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 근데 아는 강인선 대변인은 실제로 조선일보 커리어가 아니었으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캠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선 운동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이 기여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 네. 예. 자, 그 하여튼 뭐 저기 어떤 예능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수들은요, 그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데뷔한 가수랄지라도 인기 가수가 되면은 다 자기 덕인 줄 안다고. 자기 덕인 줄 안다고. 네, 고마운 줄 모른다고. 아하. 우리 저 정성윤 기자 같은 경우도 네. 어디 뭐 방송 나가서 저를 고마워하겠습니까? 아이고. 키워주셨습니까? 아유, 뭐 키워주시고 이제 낳아주셨습니까? 업어주시고 낳아주시고 아. 하셨지만 네. 네,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고마울 게 뭐 있어. 예, 그래요. 한동안은 너무 잘 나가길래 네. 출연료 한 3%만 나한테 좀 생각하는 꽃질 노렸나 봐. 네. 꼴찌를 노렸지만은 실패했습니다. 예. 그랬다가 구속되기 전에 제가 자, 그래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광고는 말이죠. 광고해야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국물은 아닙니다. 그 큰 대접이라서 국물인 줄 아시는데, 네, 역시. 국물 없- 자, 저 불고기가 있고 햄 야채가 있는데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햄 야채 먹겠습니다. 햄 야채. 햄 야채 드시고. 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제 우리 수저도 있고. 네. 불고기. 불고기는 아니세요? 아니 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오케이. 그러면 또 불고기 있습니다. 드시고 선택지가. 불고기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예. 요거는 뭔가, 아무거나 줘. 진짜 그냥 주세요. 네. 아, 그래. 아무거나 줘. 음. 그냥. 자, 수저도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오 잡채밥이네요. 예. 잡채밥이에요. 네. 전 불고기. 예. 볶음밥. 아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볶음밥이,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따뜻해요. 네. 자, 프레시지 간편 냉동 볶음밥엔 국밥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밥 해먹기 귀찮으시죠? 귀찮죠. 예, 네. 그렇죠. 특히 제 아내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또 이제 일찍 또 제가 나가니까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정말 귀찮아합니다. 예, 그래요. 네네. 이럴 때 프레시지 간편 냉동 볶음밥엔 국밥. 요거는 제가 대환영이니까 요걸 또 차려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레시지 냉동 볶음밥 국밥으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뜯고 넣고 볶으면 끝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매콤하지?
붓고 넣고 끓이면 끝입니다. 국밥의 경우. 예, 이제 장보고 재료 손질하는 번거로움 모두 접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라이팬 냄비에 넣고 볶거나 끓이면 주면은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종류도 다양해서 물리거나 지지가 않아요. 예, 잡채 볶음밥 우리 김묘성 장군께서 드시고 계시고 제육볶음밥은 누가 드시나?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간장 닭갈비 볶음밥도 있고요. 예, 그리고 곤드레 나물밥. 이거 참, 좋죠. 기가 막히죠. 또 소 불고기 볶음밥 그리고 곤드레 아까 했군요. 네. 햄야채 볶음밥.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 먹고 있습니다. 김치 볶음밥도 있고요. 사천식 삼선 볶음밥 그리고 나시고랭 그리고 나주 곰탕 국밥 육개장 국밥까지 예, 종류만 많냐고요? 아닙니다. 양도 많습니다.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푸짐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라면 먹고 갈래 이게 옛말입니다. 네. 이제는 프레시지 국밥 먹고 갈래? 프레시지 볶음밥 먹고 갈래? 야해. 네. 볶음밥 먹고 갈래. 그렇다 좀. 그렇지. 볶음밥 먹고 가야지. 잡채밥 먹고 갈래? 네. 라면은 너무 열량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높아요. 그래요. 네. 이제는 프레시지 국밥 먹고 갈래? 프레시지 냉동 볶음밥 먹고 갈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자세한 설명과 가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김용민닷컴은 전 상품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아유, 좋아요. 예. 잡채밥이 원래 잡채가 길잖아요. 예. 그래서 먹기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잘랐군요. 네, 다 잘라져 있어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난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약간 매콤한 삼선볶음밥이라고 삼선볶음밥. 게 이게 약간 매콤한 기가 있거든요. 아니, 삼성이 볶음밥까지 진출했습니다. 나쁜 놈들. 옛날에 근데 수년 전에 LG가 순대 사업까지 진출했었어요. 순대. 그래요? LG 순대까지도 있었어. 네. SK가 떡볶이 사업하다가 음. 요걸 바가지로 먹고 아마 계열분리를 아마 시켰어요. 그래요. 그랬었나? 자, 여러분. 삼성에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프레시지 배우의 이재용이 있다는 소리. 설득력이 있군요. 네.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사실상 페이뉴스네요 여기. 또 하나의 가족이 만드는. 근데 밥이 냉동이잖아요, 냉동. 네. 엄청 고슬고슬해요.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지금 반찬도 없이 먹고 있습니다. 네, 반찬도 없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네. 간도 딱 맞고요. 제가 사실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네. 근데 국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게 프레시지 냉동 볶음밥입니다. 네. 네. 와, 이거 불고기 볶음밥도 맛있어요, 진짜. 야채가 진짜 갓 썬 것처럼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습니다. 간만에 약간 땀이 납니까? 밥다운 밥을 먹은 것 그런가 같아. 보다. 밥을 먹고 왜 땀이 나요? 땀 안 나. 밥다운 밥을 먹은 것 같아. 집에서 개밥을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고양이 밥. 고양이 밥을. 아유, 고양이들이 두 마리나 우리 민동기 기자님 댁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네. 고양이 키우는 건 좀 힘들지 않아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고양이도 더워하거든. 그렇죠. 그렇군요. 그 고양이가 더워할 때 너무 웃겨. 왜? 보통 때 이제 가면은 집에 가면은 걔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딸랑거리기도 하는데 요즘 너무 더우니까 저 끝에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아이고. 왔냐? 고양이가 딸랑거렸다는 게 더 놀랍네요. 약간 고양이가 두 마리가 하나는 진짜 완전 고양이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자기만의 세계. 하나는 완전히 개냥이. 그래서 개냥이가 와가지고 이제 딸랑거리는데 그냥 귀엽죠.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는 것도 괜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완전 개냥이요. 오. 살짝 달라붙어서 계속 자고
놀아달라고 장난감 물어오고 진짜. 던지면 다시 물어오고 아이고. 뭐 고기 줄까 그러면 숨어 있다가 나오고 아, 다 알아듣습니다. 아유. 그 정도면 사람 아니에요? 개 아니에요? 개? 어느 순간 말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 정도면 강아지인데 진짜? 예. 어느 날 고양이가 프레시지 냉동 볶음밥 하나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호기심이 진짜 많아서 뭘 먹잖아요. 그럼 일단 옆에 와서 그렇죠 보죠. 다 냄새를 다 맡아봐. 그래서 지가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야, 여러분 진짜 다 먹었습니다. 진짜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잘 먹어갑니다. 빨리 먹게요. 진짜 죽여주네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자,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프레시지 한편 냉동 볶음밥엔 국밥 이런 것 좀 많이 사놓으면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가지고 뭐. 유서 씨의 되게 네. 유사시 아니 진짜 유사시에 이게 진짜 좋아요. 윤석열 퇴진할 때 등에 이제 유사시에 좋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도피성을 하실 텐데. 한 박스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드셨으니까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일단 다 드셨네. 톨 너무 하나 한 맛있네요. 톨도 안 네. 남기고 다 드셨어요. 이건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콜라 드릴까? 네. 아, 저는 드셔야 될것 콜라. 같아요. 콜라 드릴까? 콜라. 아니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군요. 예. 지난주에 따뜻한 콜라를 드시더니 예. 굉장히 실족하셨어요. 따뜻한 콜라는 처음 먹어봤는데 취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또 무너지네. 또 무너지니까 좀 한번 좀 다시 봐주시고.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뭐 시간만 지나면 무너지려고 하니까. 네. 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광고 또 해야 돼요. 예. 어떤 거냐, 이번에는 산양산삼 순백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순백.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을 그대로 담은 산양산삼 순백이 되겠습니다. 산양산삼 순백 20ml 30병 한 박스에는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한 병당 한 뿌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일 아침 산양산삼 한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은 7년근 산양산삼 100% 원액입니다. 산양산삼은 뭐냐면요. 자연산삼은 뭐 아시죠? 자연적으로 이제 나는. 자연적으로 짐승이 물고 와가지고 이제 네. 뿌린 건데, 산양산삼은 뭐냐. 산양산삼 순백 같은 경우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과 비교 없이 비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자란 산양산삼만을 사용합니다. 산양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운 삼을 말하는데요.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자연산삼,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면 산양산삼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연산삼과 똑같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뿌리는 무엇- 주체만 다른 거죠. 씨를 뿌리는 주체만 그렇죠.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산양산삼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면 짐승남으로 하여금 뿌리게끔. 네. 네네. 그러면 좀 더 자연산삼에 그 가깝게. 자연산삼에 가까운 네. 짐승남. 다 이제 우통 벗고 이제 뿌리게. 네. 네. 그렇게 이 하려고. 관계들을 참 많이 구속되겠네요. 네. 또 전과 시범들. 여러분 농담입니다. 네네. 이 전과 있으신 분들이 뭐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죠. 아니고 억울하게 네. 딱 갔다 온 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아까 건 농담이었고. 자, 인삼과 달리 산양산삼은 사포닌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농약 한 방울 비교 한 톨 없이 자연산삼처럼 깊은 산 속에서 토양의 기운으로 자라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리산 고지에서 자란 산양산삼은 그 색과 향이 더욱 강해서 예로부터 10만이들이 찾는 최고의 산양산삼입니다. 와, 10만이 정말 오랜만에 입속에서 거론해보는 10만입니다. 네. 맞다 예전에. 10만이. 네. 10만이라는 포털도 있었잖아요. 포털 사이트. 아 그러네. 네. 그러네. 네. 나는 예전에 영화 중에 야후. 네. 야후를 패러디한 야후! 짐 캐리가 나왔다. 네,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였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네, 그렇지. 그거 진짜 한 5분을 빼고빼고 부르면서 웃었어요. 예. 김용민닷컴에서 1+1 이벤트로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1이니까 원래 한 박스가 38만 원인데, 그거를 이제 반값이에요, 1+1.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6만 원. 6만 원. 76만 원인데 네네. 38만 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38만 원만 파니까 2박스에 네. 이게 당연히 2박스
가격이 38만 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한 닷새만 정가로 받으면 어떨까? 네, 자 농담이었고 하루 한 병 6,000원에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양산삼의 기운을 흡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추가 선물 하나 더, 산양산삼 순백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산양산삼 침향환을 사은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통 침향환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서 7년근 산양산삼 20%를 함유한 귀한 선물입니다. 네, 딱 5환, 5개 환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귀한 분들께만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영민닷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김건희 씨가 구매하면 좋겠네. 본인하고. 왜요? 아니, 그 5환, 5개 환이니까 본인, 윤석열, 천공스승,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건진법사인가요? 건진법사. 예. 최은순 해가지고. 몰랐는데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네.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이 VVIP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권오수 아들. 대단하대. 아니 이 와중에 얼마나 챙기고 싶었으면은 그러게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을 불렀을까? 아니, VIP 자리로. 심지어 저기 누구야? 그 안정권이 하고 안정권이 누나까지. 음. 나경원도 못 들어간 그 그렇죠. 취임식에 그렇죠. 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 말이 안 아니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이가 그 국민의힘을 개무시한 거예요. 개무시한 거예요. 야, 너희들 까불어? 나한테 좀 대들어? 너희들 털면 뭐 안 나올 것 같아? 야, 너희들 털면 아무도 너희들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구명해 주지도 않아. 너희들은 털면 끝이야. 응? 그거 바로 기소하고 처벌하면 끝이야. 너희들은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두둔해 주겠니? 이 마인드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윤석열하고 손절하지 않으면은 당신들 개 털립니다. 2년 후에 총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내가 누구보다도 윤석열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네. 그래서 송치가 됐잖아요. 네. 우리 지리산 얘기 나왔는데 어디 네. 지리산들 가보셨나? 아니, 못 가봤습니다. 20대 때는 한번 가봤죠. 그렇지, 형님. 네. 예. 너무 좋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예.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네. 예. 이 휴가철에 뭐 어디 가실 데가 있으신지? 아무 계획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도 뭐 계획이 없습니다. 네. 강추 휴가지. 네. 강추 휴가지. 역대. 지리산. 예? 지리산? 아니. 제가 글쎄요, 저 많이 안 가봐가지고 국내는 강원도, 제주도, 부산 이렇게만 가본 것 같아요. 강원도. 좋은 데 있습니다. 어디요? 강화도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교동도. 교동도. 네. 교동도 그렇지. 교동도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거기 볼거리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며칠 잡아서 휴가 가기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그냥 가가지고 쭉 둘러보고. 그래요. 교동도 가면은 네. 저기 있어. 피리를 불면은 코브라가 나와 막 이렇게. 교동도에서. 네. 교동도에서. 예. 네. 코끼리가 막 샤워를 시켜줘요. 그 코에서 물을 뿜어내면서. 예. 입 닫고 여기 다리 닫아. 예. 네. 쉽지 않네요. 예. 그래요. 교동도 네. 연산군 유배지죠, 거기가. 그랬네. 네. 연산군이 거기 갔나? 네, 연산군이 예. 거기서 이제. 네. 경산군도 갔으면 좋겠어요. 예, 기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곳은 강원도 정선. 네. 정선. 정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예. 완전 볼 것도 많고, 네. 공기도 시원하고. 네. 강원도 진짜 춥잖아요. 여름에 가면. 제 어제 추워요. 거의 평창을 좀 갔다 왔거든요. 오. 평창. 네, 애기하고 평창 갔다 왔는데, 와, 거기는 춥죠. 저녁에 춥습니다. 추워. 네. 저 예전에 여름 휴가 기간에 완전 그 피크 기간에 갔었는데 3일 내내 18도였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네, 진짜 긴팔에 시원하더라고요. 긴 바지에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태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열대야가 없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아무리 더워도 23도 이거 넘어간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밤에 예.
거기는 정말 시원합니다. 특히 그 정선 얘기하셨는데 덕산기 계곡이라고. 거기는 정말 그 최고의 그 계곡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계곡 중에. 정말 가까운 곳인데요. 광명동굴 추천합니다. 광명동굴 좋아요. 가깝죠. 예. 네. 거기 진짜 시원해요. 진짜. 그리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원합니다. 그 원래 거기에 뭐 이렇게 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재워놨었는데 요즘 와인을 또 거기 맞아요. 와인 유명해요. 네, 거기. 정말 거기는 습기가 없고 시원하고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은데 전혀 에어컨 틀어놓은 게 아니고 겨울엔 또 따뜻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광명동굴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네, 줄 서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줄 서서 좀 한두 시간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가더라도 그 기다렸던 과정에서의 불편함, 짜증남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네. 근데 참 겨울에 동굴이 따뜻하다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동굴의 그 매력이 좀 참 희한해. 여름에 시원한 걸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저는 겨울에는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겨울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대. 자, 여러분 동물이래. 동물? 네. 광명동굴. 광명동굴 추천하고 많이들 가시고. 네. 좋습니다. 저는 뭐 덕산기 계곡 얘기했습니다만 부연동도 아주 좋아요. 강릉 쪽에 오대산에서 저 양양 넘어가는 비포장 도로였다가 지금은 포장이 됐지만은 2차선이에요. 1차선인 곳도 있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곳인데 그 부연동 계곡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삶에 지혜가 있는 생활 정보가 많네요. 생활 정보를 꼭 이 안에서 이랬어요, 말했어요. 그래요. 밝게 써야 되는 건지. 주소를 왜 여기서 하는 일단 시원해 보이긴 해요. 네. 다음 주에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이제 떼어낼 수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떼어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민동기 기자님으로 가겠습니다. 짧게 좀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연합뉴스 구독료 납부를 취소하겠다. 또 그 형님 뭔가 분노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기사를 실은 모양이구나. 연합뉴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내식당 별궁 등 과잉의정 구설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고 열받은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근데 저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기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한 거라면 그 대응은 솔직히 뭐 박수는 쳐주지 못하겠는데 그 대응과는 별도로 이게 지금 연합뉴스가 정부 부처에 단말기 지급하고 구독료 명분으로 30억 넘게 받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연합뉴스는 우리가 뭐 네이버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정부가 이것을 볼 때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 참 돈을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시에서만 포털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대구시에서만 1년을 1억 됐죠? 정도를 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져봐요. 30억 이상 낸다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이버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원래 연합뉴스가 뉴스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이에요. 이게 이제 소매상이 아니고. 근데 연합뉴스 스스로 이제 소매상이 되면서 네이버에다 공급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쉽게 연합뉴스를 접하게 되지만은 과거에는 계약한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일종의 구독자로 해가지고 연합뉴스에 돈을 내야만 볼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 구독료 명목으로 1년에 300억? 그렇죠. 300억이 넘게 받죠. 네, 그렇죠. 300억이 넘게. 구독료는 아니고 이제 지원료. 300억. 국가기관 통신사에 대한 정부 지원. 이렇게 되는 거죠. 구독료 포함해서. 하여튼 300억을 매년 이제 정부가 연합뉴스에다가 주는 건데, 근데 하여튼 뭐 좀 요즘엔 좀 이상해 보여요. 다 볼 수 있는 연합뉴스를 왜 누구는 돈을 내고 보나 싶은데, 그러니까 대구시가 월 1억. 아니, 연 1억. 1년에 1억이고, 그게 이제 대구시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30억 이상. 그러니까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1년에 정부 지원을 300억 이상 받고, 그리고 포털의 뉴스 전재료로 정확하게 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시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또 지자체라든가 이런 단말기 사용료로 1년에 30억 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죠, 진짜. 근데 사실 정부가 그렇게 연 300억을 줬다면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렇죠. 구조적인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참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연합뉴스가 문정부를 씹어댔거든요. 정말 노골적으로. 실제로 연합뉴스에서 일했던 분들 얘기가 그래요. 연합뉴스에서 이제 그 TV에서 있었던 분들인데 박근혜 탄핵 때 그 내부의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그 이 말하는 본세를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박근혜 탄핵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쪽 편으로 기울었다는 건데, 물론, 언론인이 그런 성향을 갖는다고 문제 삼는 것이 웃기긴 하지만은, 적어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300억을 주고도 정부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간통신사로서 지원해주는 곳에서 그 노골적인 반대 기사가 나오게 내버려두는 건 과연 잘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반정부 기사를 내게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어쨌든 비판 기사는 낼 수도 있고 이제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더라면 이렇게 비판 기사를 낸다 안 낸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연합뉴스가 연합뉴스의 원래 기능만 수행하게 하는 게 맞다. 맞죠.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직접 맞닿는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독료를 내고 또 지원금을 낼 거면은 그냥 키오스크에만 그 뉴스를 공급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언론사에만 기사를 팔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약간 좀 오지에 계신 뉴스를 보기 어려운 분들에게만 그 뉴스를 보게 한다든지 좀 그런 식의 정책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지원금도 다 주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시장 문란시키든 말든 저게 베스건 황소개구리건 그냥 돈 주고 이제 사와가지고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지, 시장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당한 거냐. 물론 그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만 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는 좀 바로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그 근원을 거슬러 가면은 국가기관 통신사로 연합뉴스를 지정한 게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아니 근데 연합뉴스가 왜 국가기관 통신사로 지정이 됐으며 또 국가기관 통신사가 왜 필요해요? 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그때 되는 거야. 명분은 그거였어요. 무슨 명분이었어요? 그 한국의 어떤 왜 AP통신이라든가 AFP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제 문제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그런 한국형 AP나 AFP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어차피 다 돈 되는 것만 한다. 그렇죠. 근데 좀 이런 상감벽지의 뉴스, 그러니까 시골에도 그 기자가 필요한 국민들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파원이라든가 해외 이런 뉴스 통신원들을 많이 둬가지고 그 뉴스를 많이 생산한다. 또 하나가 그거였어요. 로컬. 지역 관련 이슈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잘 안 다루기 때문에 국제와 로컬 이거였거든. 연합뉴스가 지금 그거 하냐고요. 자기들이 이제 소매상으로 쭉 뛰어드니까 그쪽에선 돈 되는 거 하려고 이게 또 다른 데랑 똑같이 그냥 그렇죠. 정치 국회팀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렇죠. 그냥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줄 필요가 없죠. 네. 어차피 다른 언론사가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기 비판 기사를 썼다고 연합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전개는 좀 거는 웃겨요. 전개는. 전개는 나는 언론사람은 맞지만 동의는 안 하지만 그 방식과는 별개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난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네. 다른 타이밍에 이야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그렇죠. 텐데. 아니 그 언론사가 자기 불편하게 했다고 막 화를 내고 없애버리겠다. 이거 옛날부터 했던 홍준표의 8시 뉴스를 없애요. 네. 네, SBS 8시 뉴스 없앨 겁니다. 네, 모래시계 만들어줘가지고 SBS 키워줬어요. 네. 그 서울 지역 방송이었는데 내 키워줬단 말인데 사실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모래시계 만든 사람처럼. 아니 모래시계를 이제 제작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했던 분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홍준표에게는 개뻥이라는 거야. 홍준표가 모델이 아니다. 아니 홍준표로부터 이제 참고 영감은 얻었지만 어떤 그 영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검사들이 듣잖아요. 어떻게 이제 검사 일을 하는지 또 범죄자와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지 이런 그쵸. 거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 그런데 그렇다고
홍준표를 미화할 목적에 홍준표의 이야기를 다룬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작가들이 이런 거 사전 조사할 때 취재할 때요. 네. 여러 사람 취재해요. 진짜. 그럼. 한두 사람 취재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홍준표가 뭐 그렇게 저기 뭐 미화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그것도 그 범죄자를 뭐 소탕하는 걸 그린 건데 그 범죄자가 억울해. 억울해. 저기 야, 이거 다시 따져봐야 돼? 그렇지. 아니, 팩트 체크로 들어가면은 그 저기 홍준표가 그렇게 영웅 시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지는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저기 이동형 TV에 나왔었어. 그 저기 홍준표가 잡았다는 그 조폭이 거기 나왔는데 홍준표 개뻥 치지 말라고 거기서. 아니, 정치인들이 과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고 또 사실 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처럼 탄압하고 짓밟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언론과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합법적인 방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연합뉴스한테 한 방 때린 것 같은데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뭐 정치인이 그만큼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이 어떤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걸 또 보여준 일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 의원 이 사람도 보세요. 맨날 얻어맞기만 하지 뭐 언론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뭐 대응을 못 하잖아요. 홍준표라는 사람은 뭐 진짜 아주 해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언론에게 페널티를 주는 사람인데 아예 보통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못하죠. 쉽게 못합니다. 네. 하여튼 연합뉴스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참 이런 괴물들이 없어요. 예,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뉴스 도매상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뉴스도 뭐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기사 쓰기 좋게 충실하게 정보 제공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문장까지 써가지고 해봐야 이미 포털로 다 나갔는데 뭐 굳이 그걸 누가 사. 그러니까 자료만 제공해 언론사한테. 그것도 완전히 디테일한 그 데이터 그걸 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그거 보고 기사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냥 뭐 문장까지 다 완성해서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니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객관적인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자 다 각자의 관점이란 게 있는 건데 저는 그래요. 사실 언론사 기자들이 각자가 다 자기 양심과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자들 보고 너희들 중립적으로 써.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언론사 안에 예를 들면은 친윤도 있게 하고 친이재명도 있게 하고 또는 친정의당도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써서 뭐 데스크가 좀 거르더라도 그렇게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다른 여타의 언론사들이랑 소매시장에서 경쟁을 하든가. 소매시장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경쟁할 거면 국가기관 통신사 지위를 벗어야죠. 아니면은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면은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포털에 직접 뉴스 전제를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진짜 이거 그대로 이상한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연합뉴스가 게다가 기본적으로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스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은 민주당은 뭐 특혜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불온시한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이고 기득권 세력에 굉장히 기울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 잘 써주면은 또 이렇게 또 챙겨주고 기사를 좀 엉망으로 쓴다? 마음에 안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끊고. 이 신상 필벌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이 저쪽에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하고 뭐 불가근 불가온 원칙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쪽은 그렇게 잘해주면 밀어주고, 만약 자기한테 불편하게 하면은 고소를 하거나 하다못해 지원을 끊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이 지금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법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죠.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맨날 당하지.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망인데 이 여당이 됐어도 그들한테 씹히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정상 기자가 또 뭔 개소리야 이 표정을 짓는 바람에 제가 하려던 말을 다 못했습니다. 아, 지금은 오히려 그 표정인 것 같은데. 다 물어. 다리 오리만.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예 볶음밥이 벌써 꺼졌네. 네. 자, 배에 기름칠을 했더니. 예, 그래요. 자, 민동기 기자님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만 더 짧게 얘기하면요. 예,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랑 네, 분위기가 약간 묘한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방송계라든가 언론계 회자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신동아 8월호거든요. 아, 그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 그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네. 신동아 8월호에 음, 구불리의 정치 뽀개기라는 그런 음. 코너 기사가 있는데 아, 음, 기사 하나의 제목은 네. 한동훈 대권 로드 일찌감치 따져봤다. 지금 많이 윤- 일찌감치네. 윤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음, 그러면서 한동훈이 과연 차기 주자가 될까요? 뭐 이래가지고 막 썰을 풀어놔요. 자, 이게 이번에 신동아 8월호고 그리고 굉장히 이 기사가 오늘 화제가 됐는데 작성자가 정혜원 기자입니다. 신동아 제목이 고등학교 때 날라리들도 동훈이에게 함부로 못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근데 이 말을 그 누가 했는지 아세요? 누가 했습니까? 저기 40대 주부 김모 씨가 한 얘기를 쿼터를 따가지고 이렇게 옮긴 거야.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제목을 할 정도로 김모 씨야 또 김모 씨입니다. 실명도 아닙니다. 없고 익명으로. 와.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김모 씨, 40대 김모 씨. 40대 김모 씨입니다. 아, 네. 그래요. 한 2천만 명 되나? 아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여기서 김모 씨는 이게 진짜 기사가 웃긴 게 서초구 잠원동 토박이로 경원중학교 출신이라는 40대 주부 김모 씨에 따르면 해가지고 이 멘트가 나옵니다. 이걸 또 제목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거고 더 골 때리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중앙일보의 장세정 논설위원이 이건 제목만 이렇게 읊어드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한동훈 내일 윤과 독대 미묘한 시점 정권 구원투수로 뜰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내일 윤과 독대를 하는데 윤은 뭘 해도 지금 이 카드가 안 먹힌다. 그럼 한동훈이 이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할 거 아니야. 이 업무 보고를 할 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할 건데 거기서 한동훈이 어떤 업무 보고라든가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지지율 하락 있잖아요. 이거 반등을 꾀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신동아와 중앙의 기사를 종합을 하면은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구원투수는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이가 나와서 뭘 하게. 그러니까 대말이. 그러니까 이미 윤은 중앙동아도 약간 접는 분위기예요. 접는 분위기. 아이고, 아니, 그 뭐, 한동훈이가 내일 뭐, 윤석열이하고 독대한다가 그 뉴스거리나 됩니까? 아니, 장관이 대통령 만드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는 한 패밀리인데, 아니, 그 마누라하고도 수백 통씩 문자를 하는 사이인데, 윤석열이하고 그 한동훈이하고 뭐 만나는 게 뭐 어색합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곁을 떠나가지고 뭐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는데 다시 만난다. 이러면 뉴스거리가 되지. 그건 뉴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같은 편이고 또 신뢰받고 있는 위치고 수도 없이 전화 통화를 했을 것이고 문자도 했을 것이고 남몰래 시선이 그 없을 때 남몰래 따로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뉴스거리가 돼? 이게 지금 윤 이미지로는 이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전시킬 만한 이미지라든가 카드가 없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는 윤과는 다르다. 그래서 뭔가 엘리트적인 이미지도 있고 뭔가 스마트하고 여기 기사 내용이 다 그래 진짜. 근데 한동훈이가 그 조국 수사 무관합니까? 그 과거의 적폐청산 수사 무관합니까?
한 몸이었어요. 뭐 윤석열이가 다 한 게 아니라 실상은 한동훈이가 다 한 거야. 근데 왜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다르다고 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띄울 만한 선수가 내가 봤을 때 김건희 띄워라, 김건희. 네. 김건희가 한동훈밖에 차라리 없는 낫다. 거지. 어? 네. 그렇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트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쪽 진영에서 매우 다급하다. 그거 그럴 수도 보여주는 있죠. 거예요 지금. 네. 아이고 놀고들 있네 진짜. 아주 이것들은 진짜. 아니 무슨 한동훈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 기사는 네. 솔직히 그게 네.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관련된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윤과 다르다. 뭔가 스마 이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얘들아 윤과 똑같다.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미화를 한들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대중들을 보고 여러분 한동훈에게 이제 좀 이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또 염원을 담아 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언론들이 그 대중들 누가 그 언론에 주목하고 귀 기울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동훈한테 이제 빨아주는 기사예요. 한동훈 보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당신 우리 알아줘 이 기사라고 저는 봐야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네.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100일이 뭐야? 벌써 차기 30일도 안 권력이 됐어. 30일도.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이 기사가 나오는 차기 거. 권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 변희재 씨하고 제가 너무나 큰 염려를 하고 있는 게 8월 15일 날 대구 집회하거든요. 네. 그 전에 물러날까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네, 타도 집회까지는 좀 어떻게든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예. 그래야 8월 15일 이후에 또 사퇴하면은 우리도 좀 뭔가 역할을 했다. 이런 이미지가 남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 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박근혜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1년까지도 아니고 오래 못 넘긴다라는데 한 표 던집니다. 정말. 예. 또 게다가 또 윤석열에게 유리한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 얻기에 애써야 될 텐데 마음을 얻기는커녕 세상에 한번 민주경찰로 바로 서기 위해 모임 한번 했다고 그걸 12.12 쿠데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아이고 진짜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물 없는 기자 왜 점점 알차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네, 윤석열 네. 정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일부러 이렇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단단히 고박하겠습니다. 네. 단단히 고박하고요. 자,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7월 마지막 주인가요? 다음 주가 8월이죠? 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네. 어허. 그러면 8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